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미국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정보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입니다.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표정원 윤자 전문인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렇죠. 어떻게 잘 따뜻하게 보내셨어요? 저는요. 네. 요즘 유행하는 대란이라는 그 네. 트리플 데믹이라는 독감 플러스 코로나에 걸려서 한 2주 많이 고생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아직도 이제 목이 잠겨서 원래 제가 참 목소리가 예쁜 사람인데 그렇죠. 오늘 많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시죠. 예, 허스키할 것 같은 예정입니다. 아우,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주말에 추위가 정말 굉장했는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많은 분들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친구들이 네. 그라지 그 옆에 있는 그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그쵸. 줄줄줄 새기도 했다는 네네. 그런 슬픈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수도관 파열되고 막 그래가지고 911에 하도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대표님과 저희 계속해서 잘 처음 이제 크레딧이 이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크레딧을 쌓는가에 관해서 알아봤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몰기지 론에 필요한 수입을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계산법도 알아봤었죠. 네네. 자, 오늘은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네. 이제 세 번째로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실 때 가장 필요한 3요소 크레딧, 인컴, 그 다음에는 자산입니다. 네. 예. 자산. 자금. 네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집 구매 시 필요한 그 자금에 관한 내용인데, 네네. 먼저 이제 집을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그 집을 구매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다운페이먼이 있고요. 네네. 다운페이는 종류가 있어요. 뭐 적게는 3%서부터 뭐 많이 하실 수도 있죠. 네. 3%, 5%, 뭐 10%, 15%. 근데 많이들 20%를 하시는 이유는 PMI라 그래서 Private Mortgage Insurance, 은행 보험이에요. 네. 나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는, 우리 보통 집보험은 뭐 집에 화재가 났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커버를 받는 나를 위한 보험이라면 이 PMI, 은행 보험은요. 네. 오로지 은행을 위한 보험이에요. 혹시나 내가 페이먼을 못하면 그거를 은행이 인케이스로 커버리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페이먼을 내는 아주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예, 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그렇죠.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싶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억지로 20%를 하시기는 하시는데요. 네. 사실 요즘 그 PMI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어. 그거는요, 그것도 크레딧에 따라 틀려요. 아, 레이시.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크레딧을 많이 쌓아놓으시면 좋겠고, 네. 일단 그렇게 다운페이를 준비하셔야 되고 네. 원하시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클로징 커스트예요. 네, 네. 클로징 커스트는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오리지널 클로징 커스트, 순수하게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사거나 다른 물건을 사도 세일즈 텍스를 내듯이 카운티 오피스나 스테이트에 우리가 내는 트랜스퍼 텍스, 인텐지블 텍스 뭐 이런 종류 세금도 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변호사를 하셔야 되니까 변호사비를 내야 되고 네. 은행을 이용하시면 은행 피, 뭐 언더라이팅 피, 프로세싱 피 이런 종류의 피를 내셔야 되고 네.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순수한 클로징 커스트고요. 네. 그 나머지는 프리페이드라 그래요. 보통 보면은 이제 보험 같은 거는 집보험 얘기하자면 집보험 같은 경우는 1년치를 선불로 내야 돼요. 네. 예, 그것도 클로징 커스트의 일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페이먼을 낼 때 보통 프린시플 인트레스트 원금과 이자가 내고 그다음에 집보험을 만약에 집보험이 1년에 1,200불 선정이 됐다. 네. 그러면 일단 1년치를 앞에 클로징 커스트 목적으로 내시고 그거를 페이먼은 쪼개서 100불씩 거기 페이먼의 원금과 이자에 얹고 네. 그다음 내는 게 프로퍼티 텍스예요. 네, 네. 그러니까 카운티에 내야 되는 텍스도 1년치를 12개월로 쪼개서 페이먼에 내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귀네카운이나 다른 카운인 보통 10월 15일까지 1년치를 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집을 내가 만약에 뭐 5월 달에 샀다. 네. 그러면 사실 5월서부터 내 집이지 그전에는 셀러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산을 클로징 커스트 계산할 때 5월 달에 샀다. 그러면 7월 달부터 페이먼이 시작돼요. 그렇죠. 예, 요거는 뭐 조금 복잡하니까 쉽게 제가 대충 하고 넘어가자면 네. 자, 7, 8, 9, 10 4개월을 내서 10월 달에 은행은 4개월치만 페이먼으로 받아서 10월 달에 12개월을 내야 돼요. 그럼 네. 은행은 아비어슬리 뭐 8개월 정도가 모자라겠죠. 네네. 그러면 앞에서 8개월을 걷어요. 어. 그것도 클로징 커스트에 거기 포함이 돼요. 아, 그런데 네. 그 뒷장으로 넘어가시잖아요. 그럼 셀러가 1월부터 5월 달까지 산 거는 셀러가 도로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클로징 코스가 너무 많아. 이거 왜 세금을 이렇게 나한테 차지해? 그렇지만 뒤에 크레딧 받는 게 있어서 네네. 변호사가 클로징 테이블에서 일정적으로 다 합의하에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놓으니까 네. 그거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이런 거는 프리페이드거든요. 네. 세금이나 보험 같은 건. 그걸 저희가 프리페이드라 그래요. 저희가 네. 이제 그거는 클로징 커스라 그러질 않아요. 네네. 그렇지만 클로징 커스라는 그 쭉 우리가 들어갈 자금에는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네네. 그게 클로징 커스트고요. 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건 계약금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집을 구입하려고 요즘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곤란한 상황에 많이 빠졌었는데요. 집을 살려고 돌아다녀서 이제 새 집을 짓는 빌더에 갔어요. 네. 빌더는 한 10,000불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계약금으로. 그렇죠. 네네. 내 통장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꿔서 그거를 막 계약금을 내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꾼 사람의 출처나 이런 거를 다 해야지 되고 이게 도로 갚아야 될 돈인지 기프트, 선물인지 네네.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보통 내가 만약에 한 50만 불짜리를 구입한다. 그럼 보통 1% 이상은 은행에 2달 동안 꾸준히 갖고 있던 내 자금으로 계약금을 내시고 계약금을 낸 다음에 그 은행에 있었다는 증명하는 뱅크 스테이먼을 제출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 계약금 때문에 융자가 꼬일 수 있어요. 아, 이게 다운페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계약금부터네요. 계약금부터 네. 시작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요즘은 많이 주식은 안 하시겠지만 많이 떨어져서 네. 예전에는 참 주식 어카운트 은행에는 솔직히 200~300불만 갖고 계시고 주식 어카운트나 이런 데를 막 뭐 CD 이런 데 넣어놓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돈이 내가 이제 계약금을 쓰면 그 돈을 어디서 트랜스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원하는 거는 무조건 내 은행에 있는 돈만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내 주식 계좌에서 옮겨와서 네. 그 돈으로 계약금을 썼다는 그 왜 트레일이라 그러죠. 그 증명. 네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거. 그거를 다 추적하는 그 시스템을 다 맞춰주실 수 있다면 괜찮아요. 네. 그런데 뭐 현찰 있는 걸 집에 있는 걸 막 이렇게 디파짓을 했다. 막 이러면은 갑자기 또 디파짓 하시게 되면 융자하는 사람들이 참 당황스럽고 특히 또 우리 이제 우리 같은 커뮤니티까지 이제 코리안들은 네. 제가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네. 이제 새로 시작하는 루키나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약금부터 꼬여서 융자를 뭐 2달씩 끌고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다가 그 계약금을 못 써서 네. 못 쓰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그치만 뭐 못 써도 쓸 수 있는 방법은 갖고 있지만 그건 영업 비밀이니까. 예. 자, 그다음에요. 필요한 게요. 리졸브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좀 생소하거든요. 리졸브 생소하시죠? 네. 2023년서부터 컨포밍이라는 론 어마운트가 72만 6천으로 조지아에는 늘었어요. 네. 72만 6천이 뭐냐면요. 보통 융자를 나누면 융자 받는 금액이 그전에는 2022년에는 64만 5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지금 2023년에는 72만 6천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네. 그게 무슨 기준이냐면은 융자의 종류가 레귤러 컨포밍이 있고
전보가 있어요. 네. 전보는 아시다시피 이자도 비싸겠죠. 네네. 뭐 우리가 슈거로프 컨트리 클럽이나 세인말로에 뭐 $3 밀리언 집을 산다. 막 그러면 다운페이를 제외한 융자 금액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하죠. 전보와 네. 컨퍼밍으로 나 있는데 네. 그게 72만 6천인데 보통 우리 컨퍼밍 레귤러 72만 6천 밑에는 많이 요구 사항을 안 하는데요. 네. 이 위절부 같은 경우에 보통 사람의 크레딧이나 다운페이의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전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원금, 이자, 세금, 보험, HOA까지 다 한 통속인 그 몰게지 페이먼을 곱하기 6개월치.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이분이 무슨 문제가 생겨도 6개월은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걸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내 퍼스널 에셋에 있어야 돼요. 네. 비즈니스 에셋에 있는 거는 치지를 않아요. 네. 뭐 그 퍼스널 에셋이 내 개인 체킹 어카운트도 될 수 있고 뭐 개인 IRA, 네네. 401k 뭐 개인 자산이면 다 됩니다. 어떤 분은 라이프 인슈런스에 있는 캐시밸류도 됩니다. 네. 네, 굳이 그게 내가 당장 쓸 돈은 아니에요. 네. 유사시 쓸 돈이 그 개인 자산으로 있어야 돼요. 네네. 미국에서 비즈니스 뱅크 스테이먼은 내가 100% 오나래도 그거는 비즈니스 어카운트로 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기 자산에 있어야 됩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가 네. 필요한 그 자금의 그 종류예요. 네. 대표님, 저희가 집 구매 시 필요한 자금의 종류, 이렇게나 많았네요. 저는 다운페이, 클로징 코스트, 계약금까지도 뭐 살짝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자세히 좀 들어가 보죠. 네네. 네. 자, 집을 구매할 때 네. 자금의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죠. 네. 자, 가장 좋은 거는요. 론 오피서들도 가장 편한 거는 네. 2 months bank statement.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집을 구입한다 그랬을 때 12월, 1월 뱅크 스테이먼을 가지고 와서 2월 달에 클로징을 한다. 예를 들면 네. 12월, 1월 뱅크 스테이먼에 계약금도 있고 다운 페이먼도 있고 그리고 오로지 거기에 입금 내역은 뭐 내가 번 돈, 그러니까 페이롤로 번 돈이에요. 네. 뭐 월급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내 비즈니스 어카운트에서 넘어간 돈,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뱅크 스테이먼 2달치는 퍼펙이에요. 네. 예, 그거는 누구나 갖고 있고 싶어 하죠. 네네. 자, 그러면 은행이 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거를 줘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현찰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렇죠. 뭐 갑자기 누구를 꿔줬다가 그냥 그렇죠. 받은 돈도 있고 네네. 뭐 12월 달에 뭐 선물로 받은 돈도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현찰이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분은요. 골치 아프기 싫으시면 12월 달은 배제시키고 1월, 2월 달 뱅크 스테이먼으로 3월 달에 사시는 게 좋죠. 그러면 뱅크 스테이먼 선상에 우리가 뱅크 스테이먼을 달라 융자하는 사람이 그럴 때 네. 가장 보는 내역은 입금 내역이에요. 지출은 얼만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네. 입금 내역의 밸런스가 얼마냐. 네. 그리고 2달 동안 이분의 밸런스가 우리가 원하는 이 자금, 필요한 자금이 있냐. 네. 요것만 보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로 변수들이 많아요. 네. 뭐 솔직히 어떤 분은 뱅크 어카운트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뭐 들어가고 나가고 뭐 누구 좀 살짝 꼬주고 뭐 또 어디서 뭐 현금 생기면 좀 집어넣고 그렇죠. 뭐 작은 금액은 괜찮은데 네. 이게 이제 큰 금액이 될 경우에는 만약에 뭐 5천 불이 한국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이 돈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뭐 누가 줬어요. 그러면 그 누가 주신 분의 뱅크 스테이먼 2달치에 이게 정확하게 뺀 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두 분의 그 한국에서 보내주신 분의 영문 번역 뱅크 스테이먼에요. 또 큰 디파짓이 있잖아요. 네. 출처를 그걸 또 줘야 돼요. 제가 한 4, 5년 전에요. 네. 어떤 분 한국에서 오는 뱅크 스테이먼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야. 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네네. 컨디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뭐 제가 이걸 그 집을 사는데 에셋 이 자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IRS나 은행권에서는요. 이 source of fund 돈이 어디서 나왔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네네. 법적 이슈가 돼요. 아. 요즘에 저희가
그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그래서 몰게지 하는 사람이나 보험하는 사람이나 뭐 여러 사람 그 라이센스를 왜 계속 리뉴하는 그 클래스에 가면은 네. 항상 이 뱅클러 여기서 그 자금의 그 출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법규가 있어요. 네. 스페셜리 그 911 테러가 터진 다음에는요. 이게 테러리스트들이 그 자금 유용을 예전에 집을 사서 거기서 다시 빼는 그런 식으로 돈 세탁을 했거든요. 네.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돈 세탁. 네. 그걸 너무 솔직히 막 네. 캐시를 갖고 계시고 그걸 디파짓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자영업자들이 내 세금을 안 내려고 빼돌린 탈세한 돈이에요. 그렇게 너무 안 쉽게 좋- 생각하시면 네네. 안 돼요. 작은 자금도 잘못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네네. 큰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그거는 변호사님하고 상의하시지만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이건 뭐 내가 뭐 벌었는데 그냥 캐시로 좀 넣었어요.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네네. 일단은 융자를 받는다는 의미는요. 이 모든 레귤레이션을 만들어 놓은 뱅크와 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뱅크에게서 내가 원하는 자금을 융통하는 거니까 네. 뱅크가 원하는 룰 또 뱅크 스스로는 어떤 불법도 원하지 않으니까 네. 모든 서류를 갖추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어. 이거 뭐 내 돈 내가 디파짓도 못합니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저도 화가 납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룰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현찰은 제가 나중에 그 활용법에 대해서 현찰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해야 되고요. 네. 일단 2months 뱅크 스테이먼트. 뱅크 종류 많잖아요. 여러 개 갖고 계시잖아요. 보통 네네. 두세 개씩 갖고 계시는데 그 뱅크의 종류가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있을 수 있고 자영업자시든 네. 만약에 그냥 개인 구자, 체킹, 세이빙이 있을 수 있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퍼펙트한 거는 개인 구자와 개인 세이빙에 있는 돈이고요. 네. 그 밖에 그 주식 계좌. 네네. 그렇죠? 주식 계좌 참 많이 하시죠? 네. 주식 계좌에서 만약에 돈을 트랜스퍼 하시는데 주식은 아무래도 본인의 그 이득이 걸려 있으니까 막 클로징이 한 30일 후다 그러면 막 끝까지 트랜스퍼를 안 하시고 네. 가지고 계세요. 이제 다운페이 할 때가 막 임박해 오는데 보통 주식 계좌는요. 내 어카운트에 옮기는 것만도 일주일 이상 걸려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집을 산다. 그럼 날짜를 잘 맞춰서 한 2주 전에 미리 신청하셔서 옮겨 놓으셔야 되고 네. 주식 계좌에 2months 주식 스테이먼트도 같이 첨부하고 그리고 분명히 거기서 왔다는 만약에 뭐 5만 불을 트랜스퍼 했다. 그러면 5만 불 나간 거 이쪽 개인 구자가 받은 거 다 주셔야 돼요. 네네. 그게 서류가 복잡해질 수가 있지만 요거는 귀찮으시더라도 꼭 달라면 주셔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urce of fund 돈이 어디서 왔는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먼에 들어있는 내 페이롤이나 내 비즈니스에서 받은 월급 이상의 다른 어떤 출처의 돈은 다 확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타이먼트 펀드도 있고, 네. 뭐 CD도 있죠. 네. CD도 그날 당일날 뭐 이제 취소를 하셔서 넣는 것보다 뭐 만기가 됐으면 내 개인 구자로 옮겨놓고 있는데 그 CD가 클로즈했다는 영수증 첨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CD가 오픈한 날짜가 언젠지 네. 2달 이상 항상 2달 룰이에요. 네네. 2달 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 네. 우리가 융자를 하다 보면요. 항상 2라는 거에 많이 맞닥뜨려요. 2년 이상 한 직장이나 아니면 같은 비즈니스에 종사를 했거나 네. 아니면 2년 이상 어떤 집에 거주를 했거나 이런 거를 다 2년 이상씩을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뱅크는 2달 이상.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집을 산다고 지금 오늘 가서 오픈 새로 해가지고 하시면 또 안 돼요. 이게 네. 120일, 원래 90일인데요. 넉넉 잡고 120일 이상 이전에 오픈한 어카운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또 그게 어디서 있군요. 그냥 뚝 네. 떨어진 뱅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가 그 룰이고요. 네. 비즈니스 어카운트의 경우에는요. 비즈니스 어카운트에서 계약금, 네.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 걸 수 있어요. 네네. 계약금 대신 CPA가 이 계약금을 걸어도 그리고 또
계약금 플러스 다운페이도 비즈니스 어카운트에서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100% 오너니까 누구한테 뭐 구제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CPA가 회계사님이 네. 써주셔야 돼요. 이 펀드를 운영해도 이 비즈니스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아, 또 그 레러가 그래요. 필요하군요. 그 네. 회계사님들이 그런 거 써주는 거 네.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 그렇지만 그거 꼭 필요하니까 네.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회계사님한테 빵도 사다 드리고 네, 네. 조금 그렇게 집을 살 예정이시면 잘 보여두셔야지. 부탁을 또 드려야 되네요. 예, 네. 부탁을 네. 드려야 돼요. 네. CPA가 해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CPA가 해주실 게 왜 비즈니스 자영업자들은요. 네. 지금은 아닌데 이제 2022년이 다 끝나서 괜찮은데 한 3월서부터 그러니까 분기 네. 1분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은 네. 프라핏 앤 러스. 그러니까 만약에 2023년에 이분의 현재 어카운트 상황, 네.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CPA님들이 많이 해주시고 CPA 사인하셔야 되고 CPA 라이센스 받아서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네네. 만약에 그 비즈니스 어카운트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요. 이거는 뭐 인컴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자동차 있잖아요. 네. 내가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뭐 자동차를 구입을 하든 리스를 하든 네. 그거를 자동이체로 비즈니스 어카운트에서 나가게 해요. 세금에는 뭐 얼마 정도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CPA님들이 그러세요. 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네. 그냥 개인 구자에서 그거를 페이먼 하지 마시고요. 비즈니스 어카운트에서 페이먼을 하세요. 네. 만약에 이제 내가 BMW를 샀어요. BMW가 한 달 페이먼이 1,000불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개인 구자에서 내시면 1,000불은 오롯이 내 월 지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비즈니스 어카운트에서 12개월 이상 낸 프루프가 있으면 이건 내 게 아니라 저 코퍼레이션이나 LLC 비즈니스의 지출이에요. 네. 그걸로 그래서 뺄 수 있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잘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지출이 많이 없어야지 그 인컴을 이렇게 활용하기가 융자에 좋잖아요. 그렇죠. 예, 꼭 비즈니스 어카운트 하시는데요. 제가 어떤 손님이 재작년에 있으셨는데 그분이 열심히 내시다가 한 두세 번 비즈니스 구자에 돈이 없다고 개인으로 은행 가서 내신 분이 계세요. 네네. 안 됩니다. 연결돼야 돼요. 12개월이 무조건. 그리고 지금 한 몇 달 전에 차를 샀는데 한 4, 5개월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네. 12개월이 지난 자동차는 내 지출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요거 이게 지금 비즈니스 어카운트에서 나가야 된다. 예, 자동 네. 이체로 꼬박꼬박 한 번도 빼지 않고 12개월이 다 돼야 돼요. 만약에 네. 중간에 뭐 퍼스널로 냈다. 그럼 그때서부터 12개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뭐 또 이거 나온 김에 말하는데 뭐 가족 간의 코사인들도 많이 해주시고 네, 특히 네. 자녀분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것도 자녀분 거라고 내가 내지 말고 자녀분 어카운트에서 내세요. 그것도 12개월 지나면 자녀 지출이에요. 네. 제 그 빚이 아닙니다. 네네. 그 12개월이라는 또 그 기간이 룰이 또 있어요. 있네요. 꼭 네. 12개월 꼭 지켜주셔서 네. 그렇게 하면은 인컴 퀄리피케이션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세요. 네네. 그리고 또 뭐 나온 김에 또 이거 뭐 자산 얘기는 아니지만 IRS에 왜 세금 네. 왜 미납하셔갖고 다달이 내시는 분 있잖아요. IRS가 무조건 다 세금이 paid in full이 안 돼도요. 네. 그 다달이 내는 그 비용을 내 인컴이 커버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고요. 네. 자녀분들 그 스튜던트 론들 많이 코사인들 하셨어요. 네네. 뭐 아니면 뭐 제가 몇 년 전에 의사 선생님 네. 융자를 했는데 정말 스튜던트 론만 한 20만 불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이제 할 때는 보통 지금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아직 디퍼럴 스테이지예요. 미뤄놨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한 뭐 5만 불이 스튜던트 론이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500불이 그분 한 달 페이먼으로 우리가 예상 금액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요. 네네. 그거는 스튜던트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뭐 비즈니스에 밀어넣는다고 안 되고요. 네. 예, IRS 페이먼도 마찬가지로 내 뎁트로 다 갑니다. 오로지 네. 자동차만 할 수 있어요. 네네. 리스도 가능합니다. 네. 집 구매 시에 필요한 자금의 종류 그리고 자금의 룰
알아봤는데요. 이게 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조금 복잡하네요. 지금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자금 활용법. 네네. 제가 융자를 해보면요. 정말 각양각색의 참 시나리오들이 다 틀립니다. 네. 꼭 우리 지문처럼 각자 각 모든 사람들이 틀린 시츄에이션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분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현재 이런 어떤 조금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 네. 그건 일단 경험이 많은 저로서는 네. 뭐 경험이 많다는 게 뭐냐면요. 실패를 많이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네. 어떻게 하면 잘못된다는 걸 너무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배우시는군요, 정말. 그렇죠. 실전에서 네, 네. 뭐 또 학교가 없으니까요, 융자는. 네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모든 변수를 생각해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자, 제가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극복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막 집어넣어 놨어. 이미 저질러 놨어. 이미. 네. 저지르는 거 수습하는 단계예요. 세 네. 번째는. 네. 자, 만약에 현찰을 막 넣었어요. 네.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네. 이걸 또 영업 방법을 자꾸 하는데 살짝만. 네. 그렇죠. 하다 보면 살짝이 자꾸 네. 진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야 편하게 이해하시니까 예를 들자면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내 개인 구자에 누가 집사라고 한 5,000불을 줬어요. 너무 좋은데요. 예. 뭐 5,000불만 주면 좋은데 네. 한 2, 3만 불 주신 분도 계세요. 네. 그거를 그거를 막 쪼개서 아시다시피 10,000불 이상 넣으면은 또 네. 현찰 안 되니까 막 쪼개서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10만 불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계세요. 와. 예, 그러신 분 많아요. 네. 집사라고. 아니면 뭐 침대 밑에 있던 냉장고 어느 칸에 있었던 돈들을 막 나눠서 열심히 집 산다고 넣어놓으셨어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이 일단 넣어놓은 다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2months 뱅크 스테이먼에 나타나지 않는 뱅크 스테이먼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2, 3개월 후에 사야 되는데 네. 저한테 오실 때 벌써 계약서에 사인을 벌써 다 하고 오신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0일이니까 네. 이 뱅크 스테이먼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주 복잡하게 되지만 다음 뱅크 스테이먼 못 가고 당장 하셔야 될 분들은 그거를 일단은 뱅크 베리피케이션 오브 디파짓 한국말로 잔고증명이라 그러죠. 네. 잔고증명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보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픈된 날짜, 그다음에 현재 밸런스, 네. 그다음에 2months average 밸런스 이렇게 줘요. 네. 오픈한 날짜는 2015년 1월 1일 이렇게 나왔고 현재는 10만 불이 들어 있고 2months average는 한 2만 불인 거예요. 한 8만 불을 확 때려 넣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2만 불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면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뱅크 스테이먼은 빼버리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분은 8만 불을 빼세요. 네. 그리고 다시 잔고증명을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1월 1일 2025년에 했고 2만 불 밸런스가 있고 2만 불 에버리지 밸런스가 있어요. 네. 평균 밸런스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분은 2만 불짜리는 하나 완성이 됐어요. 네. 아직도 그 뱅크 스테이먼은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8만 불을 어떻게 해요? 8만 불을 선물로 돌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돌리냐면 자녀도 좋고 배우자도 좋고 다른 분 어카운트에 넣어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물이라는 좋은 아주 굉장히 의미 있고 옛날서부터 미국엔 풍속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좋은 일을 하면 가족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선물로 주는 좋은 풍속이 있는데 네. 그 선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뭐 배우자 어카운트에 네. 집어넣어요. 8만 불을. 네. 아니면 뭐 아드님, 따님 어카운트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클로징한 날짜가 2월 15일이다. 네. 그러면 2월 13일쯤에 변호사의 에스크로 계좌로 직접 이 친지 그러니까 아드님이고 따님이고 부모님이고 이런 배우자든 그 구자에 넣었던 돈을 직접 보내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그렇게 돌려야 돼요. 네, 네. 이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론 오피서가 치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지. 네. 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갑자기 네. 현찰. 근데 이제 현찰을 아직도 뒷파짓듯 못하고 이제 그냥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네, 네. 제일 많은 건요. 갯돈 타신 분들. 아. 갯돈을 어떡하죠? 이걸로 나 집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 다 선물로 해야 돼요.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러니까 4촌 이내. 뭐 우리가 피안세도 됩니다. 약혼자도 네, 돼요. 네. 아무나 뭐 친구라고 선물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지인은 안 되는군요. 막 안 됩니다. 친구 지인은. 네. 뭐 커진이라고 말해도 누가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네. 제가 라디오에서 이런 공영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따로 현찰을 많이 들고 계실 분이 집을 산다. 네. 그럼 전화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골고루 잘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또 현찰을 막 들고 있다는 거를 뱅크쌤을 보여준다는 자체가 이거는 나는 참 이런 불법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막 은행권에 밝히는 거니까 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사실 요즘에는요, 크레딧 카드나 뭐 이런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현찰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네. 그래서 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에는 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곤란했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뱅크 스테이먼이 있는데 뭐 현찰이 조금씩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300불, 400불 뭐 선물을 받았거나 해서 은행에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10,000불짜리 밸런스가 있는데 한 1,000불 정도 현찰을 집어넣었다. 네. 그렇다고 못 쓰는 뱅크 스테이먼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9,000불만 있는 거예요. 1,000불은 빼야 돼요. 네. 현금은 출처가 없으니까.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복잡하죠.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또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정말. 네네. 그리고 또 뱅크 스테이먼에 많이 들어오는 게 꾼 돈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집 살라고 계약하고 돈을 뱅크를 다 해놨는데 네. 갑자기 우리 언니가 너 진짜 너무 급하니까 20,000불만 살짝 돌려줘. 내가 금방 갚을게.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요. 집을 살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니가 기프트로 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으시면 돼요. 언니 어카운트에서 곧장 변호사한테 갈 수 있게. 일단 나한테 거쳐오면은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네네. 그 제3자가 변호사 사무실 에스크로 클로징 어카운트로 직접 보내면 네. 그런 건 선물로 그냥 할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세한 거는 연락하시고 다음 기회에 라디오 코리아에 문의를 해놓으시면 제가 모든 그 질문에 답변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해외 송금이에요. 네. 내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여기 아시다시피 조지아는 주재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한국에서 들어오신 분도 많잖아요. 네. 한국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자금들이 있어요. 네. 주재원일 경우에는 10만 불 정도는 한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대신 네. 목적을 꼭 밝혀야 돼요. 내가 한국에서 들여오는 자금, 내 어카운트에서 들어온 자금으로 내가 여기서 집을 사는데 여기서 한 10만 불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네. 더 필요하시면 그 자세한 거는 한국에 계시는 그 세무사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내 뱅크, 만약에 내가 한국의 신한은행에서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이고로 들여온다. 네. 그랬을 때 거기서 물어요. 이 돈 왜 가져가냐. 그러면 집을 살 목적으로 가져간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세일즈 컨트랙을 보내줘야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해외에서 또 그 친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송금을 하거나 이럴 때 만약에 한 번 트랜잭션이 5,000불까지만 가능해요. 네. 그 이상 하면은 이제 한국의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가는데요. 네. 여기서 1인당 5만 불까지는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할 수 있고 형님도 될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잖아요. 네. 지인이 될 수 있든 여기 선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5만 불까지는 가능한데요. 그 목적을 밝혀줘야 돼요. 네. 왜 가냐? 이분이 집을 사는데 내가 선물로 준다. 네네. 근데 부모님이나 가족 간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 같은 게 된대요. 미국은 상속 같은 거 할 때 증여세 이런 게 네. 250 밀리언 2.5 밀리언 네.
부부 같은 경우는 5밀리언까지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제 전문이 아니니까 그것도 이제 한국에 있는 세무사하고 뭐 상의를 해야겠지만 네네. 많이들 곤란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자기 어카운트에서 뭐 한 1, 2만 불 들여오는 거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쪽 만약에 들여오게 되면 그쪽 영문 번역한 한국 뱅크스테이트먼트 꼭 첨부해 주셔야 돼요. 네. 또 거기서 어디서 많이 현금이나 이런 걸 막 가족들한테 받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2months 뱅크스테이트먼트 전에 다 해놓으시든가 네네. 아니면은 그 한국에서 그 기프트도 가능하거든요. 네.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송금하는 건 힘들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을 때는 내 개인 구자로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출처를 밝혀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내 계좌에서 미국의 내 계좌로 들여올 때도 송금을 했을 때도 출처는 밝혀야 되는 거죠. 출처는 밝혀야죠. 네. 그러면 이게 영문으로. 내 계좌인데 네. 그럼 영문 번역 뱅크스테이트먼트 똑같아요. 네. 2months 가져와야 되는데 네. 거기에 또 뭐 이것저것 불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또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요. 네네. 그것도 좀 이제 힘들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해외 송금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건 뭐 증여세 뭐 이런 게 네. 굉장히 좀 힘들고 그렇게 많이들 하시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 있었어요. 유학 자금 있잖아요. 네. 자기 자녀분이 유학을 가 있어서 유학 자금을 보냈는데 그 유학 자금으로 집을 사면 안 돼요. 유학 자금은 유학 자금으로 써야 되는 그래요. 거군요. 네. 그게 이제 저도 뭐 어저께 인터넷 찾아보니까 네.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 미국으로 들어온 해외 송금에 대해서 네. 인터넷에 굉장히 좀 제가 솔직히 뭐 미국에 온 지 너무 오래돼서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건 1인 5만 불, 네. 1트랜잭션에 5천 불 이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사람들마다 지금 돈 현황이 죄송합니다. 현황이 틀리기 때문에 네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거를 제가 봐서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밖에 뭐 오늘은 뭐 거진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사회자님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마무리할까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하세요. 저렴 신뢰할 수 있는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표정원 융자 전문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오늘 전반적으로 집 구매 시 필요한 자금의 종류, 자금의 룰, 그리고 자금 활용법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이런 뭐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룰을 알아본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뭐 끝으로 네.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3월 31일 내년 이제 넘어가죠. 네. 혹시나 집을 구매하셨는데 홈스테이 텍스 이그젬션 신청 안 하신 분. 그게 뭐냐면은 조금 깎아줘요. 네. 프라퍼리 텍스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으면 거기에 지금 운전 면허증에 이제 새 주소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만 하나 업로드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저희 혹시 청취자분 중에 저한테 융자하신 분들인데 네. 제가 미처 다 말씀을 못 드렸고 혹시 아직도 안 하시고 계셨는데 잊어버리신 분 계시면은 저희 회사로 전화하세요. 그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항상 회사의 직원이 그것만 또 전문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네. 이것도 있고 뭐 혹시 65세가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시니어 텍스 이그젬션 이제 뭐 내년서부터 준비하셔야 되죠. 네. 그거 이제 준비하시는 방법 같은 거 제가 저는 안 하고요. 네. 저희 직원이 항상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신청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집 구매 시 융자와 관련된 내용 질문을 미리 받아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죠. 네, 좀 많이 상담해 주세요. 제가 지금 뭐 정신없이 생방송이니까 이렇게 고업을 했지만 또 본인들마다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그거는 다 모아서 일일이 다 상담해 드릴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새해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며칠 예. 안 남았어요. 저희 네. 그 90 먹으신 우리 노모님께서 이북에서 오셨는데 이북 만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건 맛이가 없대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만두 그 속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제가 또 쓸데없이 손이 커갖고 왜 요만큼 하려고 시작한 만두 속이요 한 다라이가 됐어요. 와. 그래서 지금 만두 500개를 다 빚어놨는데요. 네. 버지니아 사는 저희 작은 오빠의 그 우리 새언니가 네. 연락을 오셔서 고모 저기 만두 200개를 왜 언만두를 그 네. 여기 있는 그 사업소를 통해서 네. 저희 집으로 배달이 온 거예요. 와. 저희 집에 지금 만두가 너무 넘치고 있어요. 야, 아니 그 만두 지옥입니다. 아니 그 이북에서 오신 분들 특별히 만두를 너무 맛있게 빚으시거든요. 예, 김치를 많이 어. 활용해서 네. 두부랑 뭐 그 짜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일일이 네. 또 피도 좀 크게 그렇죠. 하려고 일일이 다 밀어서 또 밀어서 만드시잖아요.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몸이 좀 약해졌어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만두 빚으시느라 네. 또. 요즘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이나 네. 이런 그 몰개지계가 좀 전체적으로 한가하니까 네, 오래간만에 몸을 많이 쓰느라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빚어놔도요 금방 없어져요. 언제 그래서 없어요? 이제 그 새해 선물로 아는 사람 눈 마주치는 사람마다 이제 만두를 한 봉지씩 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올해에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대표님 뭐 새해 인사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리. 네.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너무나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또 건강할 수만 있다면 감사할 일이고요. 2023년에도 우리 변치 않고 우리 서로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 좋아한다 실컷 표현하면서 그런 2023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